안녕하세요. 복지천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노후 생활비인 각종 연금과 의료, 복지 정책 및 혜택 등의 다양한 영상을 공유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연이은 기초연금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정부 정책 발의, 연구 결과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곧 기초연금 개혁이 임박했고 뒤이어 국민연금 개혁 또한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0대 이상의 분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노후 생활비인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기초연금액의 산출 기준인 소득인정액의 산정 내용 및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유지를 위한 정말 꼭 하면 안 되는 내용을 영상 중간과 마지막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 생각지도 않은 기초연금 중단 사태를 겪지 않을 수 있으며 미리 계획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동안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불평등하게 적용되었던 수급자 대상 선정 기준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24년도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영상 뒷부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초연금 대상과 23년도 기준 월소득 인정액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소득분이 70%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3년 1월 1일자 기준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 이하인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타연금을 수급한다고 해서 재산과 수급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 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어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보면 A는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드리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는 기타 소득을 말하는데요.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 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타 사업소득으로는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고 임대소득으로는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며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고 연금소득은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어서 공적이전 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말하며 예를 들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이 있는데요.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함께 거주 시 이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야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를 살펴보면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위 시계에 의해 94만 4천 원으로 계산되고 부부 가구의 경우 본인은 월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이고 배우자는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식에 의해서 소득평가액은 123만 8천 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앞서 말한 소득평가액과 이제 말씀드릴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결정되는데요. 두 번째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 재산에서 기존 재산액의 차와 2천만 원을 제한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뺀 값에서 연 4%인 0.04를 곱하여 12개월로 나눈 값에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을 더하면 구해지는데요.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한 24년도 변경 예정으로 이번 7월 달에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 내용인 대상자 선정 계산식에서 지역 간 불균형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13년도에 세워진 기준 공제액으로 기초연금 대상 산정 시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많아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간 불균형 공제액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급 자동차 기준으로는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며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또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경우는 상위 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회원권으로는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이 있습니다. 기타 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로는 기타 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하며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되며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 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하니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신청 전에 꼭 지키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개인 통장으로 동호회나 친목회 등의 회비를 관리하는 경우 금융자산으로 간주되며 기초연금 신청 3개월 전부터 통장에 현금을 찾거나 자녀 통장으로 계좌이체 등을 모두 찾아내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불법 거래로 간주하며 자녀에게 사전증여 또한 1억 원 기준 매월 차감액이 있어 최소 3년에서 4년은 지나야 영원이 되는 구조이고 자녀에게 명의대여도 하지 말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보험료 절감 때문에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등록할 경우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미리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소득 인정액을 확인해 보실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목록의 모의계산에서 본인의 경우를 입력하셔서 바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무쪼록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을 숙지하시고 미리 계획하신다면 좀 더 풍요로운 노후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이어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